여러분, 늦은 밤이지만 갑작스럽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젯밤 화장실에 가려고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나요? 만약 한밤중에 2번 이상 일어나셨다면 조금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애타게 보내고 있는 위험 신호일지도 모르거든요. 도대체 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 빈뇨가 신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건강한 신장은 소변을 꾹꾹 눌러 농축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농축하는 힘이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그 결과 농도가 묽은 소변이 아주 많은 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밤중에 몇 번이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간절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성인 중 무려 46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성인 9명 중 1명꼴이라는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비율이죠.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 이분들 중 90% 이상이 자신의 신장에 병이 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어지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른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영영 사라져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제가 밤차를 마시며 들려드릴 이 이야기들을 내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켜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지난 28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진료실에서 마주해 왔습니다. 결국 투석을 받게 되신 분들, 그리고 기적처럼 투석의 위기를 벗어나신 분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죠. 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신장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일상 속의 작은 생활 습관들을 다듬어 나간다면 병이 진행되는 속도를 극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신장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8가지 위험 신호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는 의외의 음식과 마실거리들에 대해 속 시원히 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야기에서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신장 재생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룰 내용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건강해지겠다고 매일 챙겨 먹던 바로 그 음식이 사실은 신장을 짓누르는 엄청난 짐이 되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또한 3번째 이야기의 끝부분에서는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해보는 신장 나이 자가 진단법도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만 온전히 함께 해주신다면 남은 평생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한 따뜻하고 중요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분의 사연은 저에게도 의사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78살의 김영자 어머님이셨는데 어느 날 따님의 부축을 받으며 몹시 지친 기색으로 병원 문을 들어서셨죠. 영자 어머님은 젊은 시절부터 유난히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 방송을 보며 국민체조를 하셨고 식탁에는 늘 신선한 채소와 나물 반찬을 올리셨죠. 평생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으셨고 담배 연기조차 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동네에서도 건강 모범생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병원을 찾기 반년 전부터 어머님은 몸이 어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불청객은 다리의 부종이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신발이 발을 옥죄듯 꽉 끼었고 양말을 벗어도 발목에 선명하게 파인 자국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요즘 서서 집안일을 많이 해서 그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 다음으로 나타난 증상이 바로 야간 빈뇨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리에 누우면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3번, 4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된 겁니다. 나이가 드니 방광이 약해졌나 보다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셨대요.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결정적인 신호는
뚝 떨어져 버린 입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와 무나물의 맛이 도통 느껴지지 않았고 입에 무엇을 넣어도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껄끄럽고 텁텁하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체중이 5kg이나 쑥 빠져버렸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기준치의 무려 3배를 훌쩍 넘어가 있었죠. 만성 신장질환 사기. 어머님의 신장 기능은 정상인의 15%에서 29% 수준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였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를 들으시던 영자 어머님은 한동안 넋을 잃고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쥐어짜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평생 제 몸 하나는 끔찍이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고기도 거의 안 먹고 채소만 잔뜩 먹었고요. 짠 음식은 입에도 안 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도 했는데 도대체 왜 제 신장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건가요? 어머님의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따님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죠. 저는 두 분의 차가워진 손을 꼭 맞잡으며 어머님, 일단 심호흡부터 크게 하시고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 보세요 라고 다독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 오셨는지 찬찬히 여쭤보며 퍼즐을 맞추듯 원인을 찾아 내려갔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의 최고라고 굳게 믿고 매일같이 반복해온 습관들 속에 사실은 신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 같은 행동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자 어머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몽 주스를 한 잔씩 챙겨 드셨습니다. 잡지에서 자몽의 비타민C가 풍부해 노화 방지에 좋다는 기사를 읽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몽 속에는 특정 약물의 혈중 농도를 기형적으로 높여버리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님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자몽 주스와 약이 몸속에서 엉키면서 약효가 과도하게 증폭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피를 맑게 하겠다며 하루에 2리터가 넘는 생수를 억지로 들이켜셨습니다.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신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엄청난 양의 수분이 몸속에 고스란히 고이면서 심한 부종을 일으키고 혈압을 높여 신장을 더욱 짓눌러 버린 것이죠. 게다가 채식 위주의 맑은 식단만을 고집하시다 보니 몸을 지탱하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몸의 기초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니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능력도 덩달아 둔해져 버렸죠. 결국 그 모든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신장에게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버린 셈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직 건강해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몸에 좋다는 것을 정성껏 챙겼을 뿐인데 그 성실한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 어머님은 결코 건강에 무심하거나 게으른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셨죠. 단지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에 노력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 버렸을 뿐입니다. 저는 영자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진료실이라는 좁은 공간을 넘어 더 많은 분들께 진짜 의학 지식을 쉽고 다정하게 전하는 것이 의사로서 제가 해야 할 진짜 소명이라고 말이죠. 병원의 진료 시간은 늘 쫓기듯 짧아서 환자분들께 이런 깊은 이야기까지 충분히 설명해드릴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늦은 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여러분께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영자 어머님의 상태는 사실 당장 투석을 준비해야 할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닥부터 완전히 새로 설계하고 어머님 몸에 딱 맞는 치료를 시작하면서 투석 시기를 기적적으로 늦춰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저와 매달 만나며 아주 씩씩하게 치료에 임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자 어머님처럼 벼랑 끝에 서기 전에 미리 내 몸의 소리를 알아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병은 발소리를 죽인 채 우리 몸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아프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신장이라는 녀석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신장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첫걸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등 쪽, 허리춤 양옆에 하나씩 사이좋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딱 성인의 꽉 쥔 주먹만 하고 모양은 강낭콩을 쏙 빼닮았죠. 이렇게 작고 귀엽게 생긴 장기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최고의 일벌레 중 하나입니다. 신장의 역할을 우리 일상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거대한 최첨단 정수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 주방으로 콸콸 쏟아지는 맑은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온갖 불순물을 거르고 또 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돌고 온 탁한 혈액을 쉴 새 없이 걸러내어 다시 맑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몸속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하루 동안 이 작은 신장을 통과하며 걸러지는 혈액의 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하루 180리터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큼지막한 욕조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양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체 혈액의 약 4분의 1이 오직 신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셈이죠. 신장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경이로운 미세 필터가 존재합니다.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모세혈관들이 마치 털실 뭉치처럼 둥글게 엉켜있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신장 한쪽에 약 100만 개, 양쪽을 합치면 무려 200만 개에 달하는 이 초미세 필터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200만 개의 필터들이 단 1초의 휴식도 없이 쿵쾅거리는 심장박동에 맞춰 혈액을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필터를 통해 1차로 걸러진 액체를 우리는 원료라고 부르는데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80리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몸 밖으로 배출하는 소변의 양은 기껏해야 1리터에서 2리터 남짓입니다. 그럼 나머지 178리터의 액체는 대체 어디로 증발해 버린 걸까요? 정답은 바로 재흡수입니다. 원료가 신장 내부의 미세한 관들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똑똑한 선택을 합니다. 몸에 꼭 필요한 수분,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다시 혈액 속으로 거두어 들이죠. 그리고 몸에 쌓이면 독이 되는 찌꺼기와 노폐물들만 엑기스처럼 꽉꽉 뭉쳐 방광으로 내려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는 소변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쓸 것은 완벽하게 되찾아오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재활용 공장이 바로 여러분의 허리춤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위대함은 단순히 노폐물을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재다능한 지휘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수분량을 칼같이 조절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량을 확 줄여 물을 아끼고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을 늘려 넘치는 물을 빼냅니다. 이 정밀한 조절 능력이 없다면 우리 몸은 금세 바짝 마르거나 물풍선처럼 퉁퉁 부어버릴 겁니다. 두 번째는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들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배터리 액과 같습니다. 이 농도가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심장이 탱거나 근육이 마비될 수 있죠. 신장은 피를 검사하며 이 미네랄들의 비율을 0.01%의 오차도 없이 절묘하게 맞춰냅니다. 세 번째는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신장은 레닌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을 뿜어내어 전신의 혈관을 조이거나 풀며 혈압을 통제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치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돌립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뼛속의 골수로 달려가 적혈구를 더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장병 환자분들이 늘 얼굴이 창백하고 빈혈에 시달리는 건 바로 이 호르몬이 끊겨서 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깨웁니다. 우리가 햇빛을 보거나 영양제로 비타민 D를 먹어도 신장이 그것을 활성형으로 변환시켜주지 않으면 몸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뼈가 푸석푸석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체내의 산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우리 몸의 피는 늘 아주 약한 알칼리성을 띠어야 건강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 피가 산성으로 기울면 산을 버리고 알칼리로 기울면 알칼리를 버려 늘 완벽한 평형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어떠신가요?
이쯤 되면 신장이 단순히 오줌을 만드는 주머니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생사를 쥐고 흔드는 총사령관이라는 제 말을 믿으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장기에게도 너무나 뼈아픈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 망가지면 절대, 네버,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잔인한 사실입니다. 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은 재생 능력이 마법처럼 뛰어나서 70%를 잘라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납니다. 하지만 신장의 사구체 필터는 한번 찢어지고 막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200만 개의 필터는 태어날 때 받은 그 개수 그대로 고장 날 때마다 하나둘씩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큼은 오늘 밤 꼭 가슴에 새겨주세요. 신장은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잃어버리면 끝인 대체 불가능한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기 전에 한 개의 필터라도 더 살아있을 때 지켜내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신장이 도대체 왜 상처를 입고 망가지는 걸까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혈관이 받는 상처에 있습니다. 앞서 신장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모세혈관들이 빽빽하게 뭉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린 혈관들이 두들겨 맞고 찢어지면 피를 거르는 필터 기능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핏줄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3대 악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당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피가 혈관벽을 거칠게 때리며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낡은 고무호스에 수압을 최대로 높여 물을 튼다고 상상해 보세요. 호스는 팽창하다 못해 결국 딱딱하게 굳고 갈라지겠죠. 수십 년간 높은 압력에 시달린 신장의 미세 혈관들은 멍이 들고 굳어버리며 서서히 숨을 거둡니다. 두 번째 악당은 고혈당, 바로 당뇨입니다.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한 꿀물처럼 변합니다. 설탕물을 바닥에 흘린 채 오래 방치하면 찐득하게 굳어버리며 때가 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끈적해진 피는 혈관 안쪽 벽에 들러붙어 썩어가며 끔찍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당뇨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압도적인 원인 1위입니다. 세 번째 악당은 이상지 질혈증, 즉 고콜레스테롤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에 덕지덕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동맥경화가 옵니다. 주방 싱크대 배수관에 기름때가 껴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니 신장은 숨이 막히고 굶주리게 되어 결국 쪼그라들고 맙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우리는 이 녀석들을 신장을 망치는 3대 위험 요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생활 습관과 너무나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습관을 조금만 다듬어도 신장을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찬 뜻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신장이 보내는 8가지 구조 요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나타나는 야간 빈뇨입니다. 오늘 영상 맨 처음에도 여쭤봤죠. 잠자리에 든 후 화장실에 가려고 2번 이상 깬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신장이 소변을 진하게 뭉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묽은 소변이 밤새도록 콸콸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두 번째,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는 부종입니다. 신장이 고장나면 몸 밖으로 버려야 할 물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물이 몸 안을 떠돌다 중력을 따라 고이게 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울 속 얼굴이 달덩이처럼 퉁퉁 부어 있거나 저녁 무렵 다리가 부어 평소 신던 신발에 발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소변의 이는 거품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도 거품일 수 있지만 보통 몇 초 안에 사르르 꺼집니다. 하지만 변기물을 내리기 전까지 비눗방울처럼 잔잔한 거품이 층을 이뤄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사구체 필터가 크게 찢어져서 우리 몸에 꼭 안고 있어야 할 귀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비상사태입니다. 네 번째, 소변의 색깔 변화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맑은 연노란색이나 옅은 보리차색을 놉니다.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 혹은 붉은빛을 띈다면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소변이 맹물처럼 너무 투명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농축 능력의 상실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신장이 일을 못하면은 온몸에 독소와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매일 독을 품고 사니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요. 게다가 피를 만드는 호르몬이 주로 빈혈까지 겹치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맥이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밥맛이 떨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식욕 부진과 구역질입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인 요독은 위와 장의 점막을 공격합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고 영자 어머님처럼 음식 맛이 모래 씹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일곱 번째, 참을 수 없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라는 미네랄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를 타고 돌다가 피부 밑에 들러붙습니다. 이 가려움은 모기에 물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뼛속부터 긁고 싶은 끔찍한 가려움이라 투석을 앞둔 환자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심장이 뛰고 숨이 차는 호흡곤란과 두근거림입니다. 몸에 고인 물이 다리를 넘어 폐까지 차오르면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빈혈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진 몸을 살리려고 심장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대니 가슴이 쿵쾅거릴 수밖에요. 물론 이런 증상들이 꼭 심장병일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증상이 겹쳐서 나타난다면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신호들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안타깝게도 이미 신장은 상당히 많이 부서져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내 신장이 고요할 때 미리 지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피 검사 결과지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신사부체 역과율, eGFR 이라는 항목 딱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내 신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을 가볍게 정리해 볼까요? 신장은 매일 180리터의 피를 맑게 걸러내는 우리 몸의 생명 정수장입니다. 피를 거르는 것 외에도 수분, 혈압, 미네랄 조절부터 조혈 작용까지 도맡아 하는 마스터 장기죠. 하지만 한 번 망가지면 절대 재생되지 않으니 예방만이 살 길입니다. 야간 빈뇨, 붓기, 거품뇨 같은 증상이 보인다면 내일 당장 병원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이제 따뜻한 차 한 모금 드시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매일 먹고 마셨던 것들 중에 의외로 신장의 목을 조르고 있는 무서운 음식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68살의 이민수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야겠군요. 민수 아버님은 스스로를 건강 전도사라 부를 만큼 건강 지식에 해박하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아침 건강 프로그램은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매달 건강 잡지를 정기 구독하며 스크랩까지 하셨죠. 아버님의 하루는 남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번쩍 뜨자마자 냉장고로 달려가 차가운 생수 한 컵을 벌컥벌컥 원샷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장을 깨우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들으셨거든요. 그 다음엔 몸에 독소를 빼주겠다며 쌉싸름한 녹즙을 커다란 잔에 가득 따라 쭉 들이키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거친 현미밥에 나토, 그리고 소금기를 쫙 뺀 무염 견과류를 한 줌 듬뿍 챙겨 드셨죠. 낮 동안에도 아버님의 손에는 늘 2리터짜리 커다란 생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피가 맑아진다는 굳은 믿음으로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두고 물을 들이켜셨죠. 간식으로는 칼륨이 풍부하다는 바나나를 하루 2개씩 꼭 챙겨 드셨고 토마토 주스도 500ml씩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항산화에 좋다며 혀가 떨릴 정도로 진하게 우려낸 가루 녹차를 3잔씩 음미하는 것이 아버님만의 신성한 일과였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이런 철저한 생활 습관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처럼 몸 관리 철저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저는 평생 큰 병 한 번 안 걸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제 진료실을 찾은 아버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뚝 떨어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새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저만큼 먹는 거 조심하고 건강 챙기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신장이 망가지다니요. 검사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아버님의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그 완벽해 보이던 하루 일과를 하나하나 현미경 들여다보듯 뜯어보니 소름 돋게도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뢰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습관부터 볼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어버려 아침이면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바짝 마른 몸에 갑자기 얼음장 같은 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의 혈관이 바짝 쪼그라들면서 혈압이 로켓처럼 솟구치죠. 이 엄청난 압력은 신장의 얇고 여린 모세혈관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상처를 냅니다. 녹즙을 매일 한 사발씩 드신 것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진한 녹즙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에게 칼륨은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장난 신장은 칼륨을 소변으로 빼내지 못합니다. 피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오면 심장 근육의 전기가 잘못 흘러 끔찍한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바서버리는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토마토 주스도 마찬가지 이유로 아버님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의 제왕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무려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죠. 하루 2개면 벌써 800mg입니다. 여기에 토마토 주스 500ml에도 500mg의 칼륨이 들어있으니 녹즙까지 합치면 아버님은 매일 신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칼륨 폭탄을 몸속에 쏟아붓고 계셨던 겁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무염 견과류는 또 어땠을까요? 견과류가 좋은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견과류에는 인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져 인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피 속에 쌓인 인은 뼈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녹여서 끄집어냅니다. 뼈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약해지고 피 속으로 쏟아져 나온 칼슘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시멘트처럼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결국 심장병과 뇌졸중에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 되죠.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억지로 마신 것도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앞서 영자 어머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죠. 배수구가 꽉 막힌 싱크대에 계속 물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쳐 흐르듯 우리 몸도 퉁퉁 붓고 혈압이 터질 듯이 올라갑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밖의 물은 그저 독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마다 즐기시던 진한 가루 녹차. 녹차에는 카페인과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억지로 소변을 쥐어짜내게 만들어 오히려 몸을 바짝 말려버립니다. 게다가 수산 성분은 몸속의 칼슘과 찰싹 달라붙어 날카로운 돌멩이를 만드는데 이것이 그 끔찍한 고통을 유발하는 신장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제 설명을 찬찬히 듣고 난 민수 아버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하던 것들 전부 텔레비전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당장 하라고 수명 길어지는 비법이라고 떠들던 것들입니다. 그게 제 신장을 찌르는 비수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틀면 온갖 건강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죠.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아무 병이 없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신장이 지치고 병들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독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과유불급의 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신장을 괴롭히는 음식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역시 칼륨이 듬뿍 든 녀석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칼륨이 피 속에 쌓이는 고칼륨 혈증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멜론, 참외, 키위, 아보카도, 그리고 수분을 쫙 말려서 성분을 농축시킨 건 과일류가 대표적인 고칼륨 폭탄들입니다.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늙은 호박, 고구마, 감자, 토란 등이 칼륨을 가득 품고 있죠. 이 외에도 견과류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콩류에도 칼륨이 많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음식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오히려 찾아 드셔야 할 훌륭한 보약들이죠.
문제는 신장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내 신장이 견딜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꿀팁을 드릴게요.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아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드실 때는 날것으로 드시지 말고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가 두거나 끓는 물에 푹 데친 후 그 물을 쫙 버려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칼륨의 절반 가까이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리법 하나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소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인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아까 뼈를 녹이고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든다고 했던 그 무서운 미네랄이죠. 이는 보통 훌륭한 단백질 식품들과 짝꿍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우유, 치즈, 계란, 콩 등에 고루 들어있죠. 단백질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 살코기 위주로 적당량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햄, 소시지, 어묵, 라면, 콜라 같은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인입니다. 식품 공장에서는요, 음식을 오래 보관하고 쫄깃하게 만들기 위해 화학적으로 만든 인산염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절반 정도만 흡수되지만 가공식품에 들어간 인은 무려 90% 이상이 피 속으로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옵니다. 똑같은 양의 인을 먹어도 가공식품으로 먹으면 몸이 받는 타격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신장을 아끼신다면 당장 냉장고에서 가공식품을 치우고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병의 근원, 소금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소금만큼 신장을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짜게 먹으면 물을 들이켜게 되고 혈액의 양이 팽창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 치솟은 혈압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소금을 10g 정도 먹습니다. 하지만 신장을 지키려면 하루 6g, 즉 지금 드시는 양을 반토막으로 확 줄이셔야 합니다. 소금을 줄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팁을 드릴게요. 요리하실 때 멸치나 다시마,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아주 푹 우려내보세요. 감칠맛이 폭발하면 소금을 덜 넣어도 뇌는 맛있다고 착각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맛이나 레몬즙, 후추, 마늘, 생강, 깻잎 같은 향신료를 듬뿍 활용하는 것도 짠맛에 대한 갈증을 달래주는 훌륭한 속임수입니다. 네 번째는 설탕, 당분입니다. 단 것을 많이 먹어 혈당이 오르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당뇨병이 찾아옵니다.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신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 달콤한 과일 주스 같은 액상과당은 최악입니다. 500ml 콜라 한 병에는 무려 55g, 각설탕으로 치면 14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100% 생과일 주스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과일을 즙으로 짜내면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과당만 폭탄처럼 남아 혈당을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목이 마르실 땐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착한 마실거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완벽한 음료는 단연코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신장에 아무런 자극 없이 가장 순수하게 수분을 채워주죠. 단, 마시는 방법이 생명입니다. 민수 아버님처럼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목을 축이듯 하루 종일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밤새 굳어있던 장기들이 놀라지 않게 아주 천천히 조금씩 넘겨주세요. 구수한 보리차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전혀 없고 칼륨이나 인 같은 미네랄 함량도 맹물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서 신장이 콧노래를 부르며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집에서 연하게 끓여두고 식수 대신 드시기에 이만한 게 없죠. 루이보스티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이 붉은색 허브티 역시 카페인이 0%입니다. 게다가 몸속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 신장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칼륨도 적은 편이라 마음 놓고 드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차도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나 우롱차, 홍차에는 카페인이 제법 많아 억지로 소변을 빼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가루로 타먹는 말차 종류는 칼륨이 농축되어 있으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죠? 다시 민수 아버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쓴소리를 들으신 아버님은 그날부터 생활 습관을 180도 완전히 뜯어 고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원샷하던 습관을 버리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드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맹신하던 녹즙은 과감하게 양을 반으로 줄이고 일주일에 2번만 드셨습니다. 바나나는 하루 반 개만 작은 녀석으로 골라 드셨고 토마토 주스도 끈타시피 하셨죠. 견과류는 딱 하루 서너 알만 입가심으로 드셨습니다. 물 마시는 양도 저와 상의해서 아버님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하루 1리터 남짓으로 딱 정해두고 저녁 식후에 마시던 진한 가루 녹차는 구수한 루이보스티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뒤 다시 뵌 아버님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피 속에 위험하게 차올랐던 칼륨과 인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뚝 떨어졌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던 신장 기능 수치도 브레이크가 걸린 듯 딱 멈춰섰습니다. 아버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두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남의 건강법을 무작정 따라할 게 아니라 제 몸의 소리를 먼저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건강해지는 법을 깨달았네요. 앞으로는 꼭 선생님과 의논하면서 제 몸에 딱 맞는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민수 아버님처럼 정확한 지식을 무기로 삼고 일상을 바꿔나간다면 아무리 무서운 신장병이라도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 신장이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 힘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하시고 헷갈리는 게 있다면 언제든 주치의 선생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자, 2번째 수업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륨, 인, 소금, 설탕이라는 4명의 악당이 어떻게 신장을 괴롭히는지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명약이라도 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면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적당한 양을 골고루 싱겁게 드시는 것, 그것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맑은 아침이 밝아오듯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적의 신장 재생 프로그램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낸 아주 확실하고 실전적인 방법들입니다. 75살의 박순옥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겠네요. 순옥 어머님은 무려 15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2마리 괴물과 싸워오신 분이었습니다. 5년 전 기어이 만성 신장질환 3기 비판정을 받고 말았죠.